이번 시간에는 산림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무의 연형구조, 소위 우리가 쓸 때 뭐라면 임령구조 형태,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봐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유령님이 있습니다. 유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장령님. 우리가 어린애, 장년층, 성년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령님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큰 우리가 성숙님이 있습니다. 성숙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하나의 도식으로다가 설명해 본다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면적비를 갖다 기점으로 하고, 면적비를 Y축으로 보고, 그 다음 X축을 갖다가 뭐로 보느냐면, 예를 들어서 임령, 나이, 나이, 그 시간적 개념을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나무를 갖다 제일 먼저는 많이 심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무를 많이 심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 나무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면 어린 목은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구조 되면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유령님에 대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장령님이다. 즉 이제 어린애가 좀 크면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청년층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청장년층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일정한 기점을 통해서 뭐가 되겠어?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다 일정 기간이 되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작년도.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장령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성숙님은 없지만 일정 기간의 경과가 가면 갈수록 나중에 가서 다 성숙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숙님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르고 면적비를 비교해 본다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걸 C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게 A. 그렇죠? 이건 유령님을 표현하는 거고, 요것이 B. 성숙님을, 장령님을 표현하는 거고, B. 그 다음 C. 성숙님을 기점으로 한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돼. 그럼 여기서 시험을 할 때 이거 봅시다. 제일 초반에 산림이라는 것은 투입해서 산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어쨌든 투입과 산출은 뭐가 있어요? 이윤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추구를 하려면 요 시기에는 어떤 구조의 어떤 형태의 경영이 필요한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조는, 여기는 뭐예요? 투입은 많으나 산출이 적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부분 우리 구조가 되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투입은 많은데 가서 산출이 적어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 봐줘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뭘 갖다 해요? 이 임원만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보면 부업 또는 겸업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부업이나 또는 겸업 이렇게 영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영림을 갖다가. 왜? 투입한 만큼 산출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외에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수입을 빨리 가져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받아들이는 나한테 이 수입이 되는 것, 즉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수입을 조기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조기화 시킨다면 빨리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야. 이윤 창출을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수입을 갖다 조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수입을 다원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하는 것을 다원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것이냐?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요 내용이 바로 뭐가 있느냐 봐주면, 첫째는 우리가
이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산출한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지에 뭐가 필요하면 그 비배. 자, 이게 참 한자가 나왔죠? 비배. 자, 비배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적 입장인데 자, 재배를 돕는 비료.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거름을 주고 가꾸는 걸 비배라고 그래요. 이 거름. 이걸 비배랍니다. 그래서 임지에다가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거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더불어서 뭐 합니까? 속성수를 갖다 심어요. 빨리 성장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살림을 보면 그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엄청 빠르게 하는 속성수 같은 거. 옛날에 오리나무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심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리기다 소나무 같은 건 되게 빨리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공사 현장에 그 버팀목 지지목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썼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실수. 왜? 수입을 다원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실수. 또 특용 그 특수용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재배하는 거죠. 특용수를 재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빨리 자랄 수 있고 또 거기서 수입을 다원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소경목을 생산한다. 자, 우리가 이게 소경목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나무가 이때 그 지름이 작은 거 있죠. 작은 나무 소경목이란 건 바로 이 지름 있잖아요. 지름이 작은 걸 소경목, 큰 놈을 대경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이 작은 걸 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그럼 소경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생산, 판매. 그래서 이를 위한 뭐 있어요? 기술 개발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버섯 또 산나물, 약초 등에 의한 재배 채취. 이걸 갖다가 채취한다. 다원화시키는 거죠. 수입 다원화. 어리니까 수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지를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임지를 다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이 임지를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봐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혼농, 그러니까 혼농 임업을 한다. 혼합해서 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또 혼목 임업을 한다. 혼농 임업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 따른 혼목 임업을 한다. 임업. 농사와 같이 혼합해서 하는 임업을 하는 거고 이건 나무를 갖다가 수중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것 이거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느 시기에 필요하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유령님 때 필요하다. 바로 여기 시험 문제 요것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하는 거냐? 그 이유는 수입을 빨리 창출하고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장령님은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출이 기대되는 거죠. 장령님은 요거는 산출이 기대되는 겁니다. 장령님은. 그다음 성숙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숙님, 씨와 같은 이 성숙님은 어떤 경우냐? 당분간 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산출은 가능하지만 계속적 산출은 곤란한 거죠. 큰 나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산출은 가능하지만 뭐가 없어요? 이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임업 경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성을 가져가야 돼요? 보속성을 가져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유지돼야 되냐면 보속성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자르고 나무를 심고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나무와 성숙된 나무까지는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좋은 보속적 산출, 이상적 구조를 가져오려면요, 어떤 걸 가져올 것이냐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가장 좋은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어린 나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 구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 구조다. 그래서 어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령님 있고 성숙님 있고 다시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가고 다시 요놈이 이쪽으로 가고 다시 순환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임업경영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벌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이 구조로 돼야 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도 요 형태 가지고 출제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임업 구조를 알기 때문에 즉 임령 구조 형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될 거냐 보면 임업 경영 조직이 필요합니다. 임업 경영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임업 경영 조직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임업 경영 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개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임지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언제 수확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 때 임지에 어떤 수종을 심어서 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언제 수확할 거냐 이걸 위한 수종을 심고 수확할 거냐 이렇게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임업경영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곳에 어떤 나무를 심고 얼마만큼 심어서 언제 어떤 방법까지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임업경영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임지에 의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종. 나무의 종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이 목재 생산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목재 생산을 위한 이 목재 생산을 위한 경영 구조. 경영 구조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종 선택. 경영 구조 조직은 경영 조직은 제일 먼저 수종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수종 선택. 자, 두 번째는 인분 구성. 인분. 구분하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이 인분을 갖다가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세 번째는 그 벌령기 결정. 그러니까 성숙돼 있는 성숙기가 언제 성숙기로 볼 거냐. 알겠죠? 벌령기를 결정해 줘야 되겠고 나가서 작업 방법이 결정돼야 되겠죠. 작업 방법이 결정돼야 됩니다. 또 그 수확 방법 이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요것에 의해서 목재 생산의 그 경영 조직이 나오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업 경영 조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의 자연 환경 또 사회 경제적 여건 이걸 맞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축적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임업경영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임업경영 조직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영주체가 있습니다. 경영주체. 자, 그럼 이 경영주체는 형태에 따라 나누는데 몇 가지로 나누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경영주체는. 자, 첫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사기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기업. 그래서 사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 사기업과 집단 사기업으로. 자, 이거는 단독과 집단 사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단독 경영한다. 그러면 이 단독 경영은 바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나중에 문제점이 클 수 있겠죠. 뭐가 있어요? 기업의 모든 위험 부담을 혼자 다 떠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휘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위험 부담은 혼자 가져가니까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사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집단 사기업은 두 사람 이상이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 사기업은 소수 집단 사기업이 있겠고 또 나가서 다수 집단 사기업 이런 경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수와 다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소수의 집단 사기업은 자본 보다는 뭐에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맞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소위 인적 기업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인적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집단 사기업은 자본 조달 중심으로 해서 되게 물적인 것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공기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공기업. 그럼 이때 이 공기업은요, 몇 가지 나눌 수 있으면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기업은. 첫째는, 순수 행정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순수 행정기업이 있다. 그럼 이건 되게 뭐가 있어요? 살림 형태에 따라서 대표적인 도유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순수 행정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게 있겠고 순수 행정, 국유림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라 볼 수 있어요? 순수 행정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종속 공기업. 비종속 공기업이 있구나 하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종속 공기업은 지방산림관리청과 같은 행정에 직접적인 뭐 할수요? 직접적으로 예속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국유림을 경영하는 그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 독립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단 이것이 경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기업, 공기업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 공사 협동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사 협동기업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결국 이건 뭐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출자하고 여기 있는 얘네들도 출자해가지고 서로 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공사협동기업 같은 것이 일제하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조선임업개발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더라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끔가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경영주체 중에서 공기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사협동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거와 이거 혼합이죠. 그럼 혼합하면 어떤 게 좋겠어요? 자, 뭐를 갖다 보시면 이 공은 자본을 많이 대고 사는 거기에 숙달된 또 성숙한 그 누가 있어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제공해 주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사협동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업 경영 조직과 경영 형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임업 경영을 하려면 그 경영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임업 경영 환경 조건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임업경영 환경 조건인데 첫째의 임업경영 환경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연환경 중에서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수종, 나무의 종류.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이 수종 선택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자연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나무는, 이 수목은, 수목은요,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위적 재배를 갖다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이제 고추나무, 그럼 고추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단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무로서 단연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이죠. 그런데 그만한 환경을 갖다 만들려면 거기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입에 대해서 산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에 적용한 선택을 수정하면서 결국 경제성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아무리 경제성이 높다 할지라도 자연에 적응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경우, 자, 수종을 선택할 때 유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선택할 때, 수종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 시 유의할 점은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그 향토 수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선 주요 수종, 가장 주가 되는 게 뭐냐? 이걸 선택하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수종을 대량적으로 도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량적으로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림 기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야죠. 조림 기술에 적합한 수종. 그 다음 네 번째는 임지 환경 조건에 적합한 수종. 이런 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은 자연환경에 따른 수종 선택이다. 이겁니다. 유의할 점. 자, 이걸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서 보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이건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회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전망.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전망. 그러면 대개 임업경영 성과는 장기잖아요. 왜냐하면 임업경영 성과가, 대개, 우리가 보면 순환적 입장에서 본다면요, 주순환이 아니라 소순환적인 입장과 주순환인데, 대개 여기는 아주 깁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4, 50년 기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4, 10년에서 50년 기점이 된다. 우리가 보면 파동을 봤을 때 어떠냐, 경제적 파동을 봤을 때, 콘트라 DF 파동처럼 이렇게 깁니다. 주기가 길어요. 그럼 이와 같이 4, 50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을 아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사회 경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갖다 따질 거냐, 전망인데 앞으로 살림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욕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앞으로 살림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목재 소비 구조의 변화, 목재 소비 구조의 변화도 전망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과거의 목재의 소비랑 현재의 목재 소비는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뭐가 있어요? 되게 땔감용, 이러잖아요. 지금은 뭐야? 고급 자재 이런 형태로 다 가구, 이런 형태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가는 거고, 또
목재의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 이것도 전망해야 되겠죠. 그럼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국 이 수요 공급은 뭐가 관련돼요? 시장 가격의 추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시장 가격 추세.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해야 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왔을 때 이걸 맞춰가지고, 내가 여기 보면, 그 소경목을 심을 것인가? 소경목, 지름이, 작은 걸 심을 건가? 대경목을 심을 건가? 나무 지름이 큰 걸 심을 건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용재를 심을 건가? 또 남은 원료재를 심을 것인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전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외국도 고려해줘야 되겠어요. 외국의 사태도 고려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성만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경제적 조건 때문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욕구도 있냐? 외국 것도 있지만 요새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웰빙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건후생, 그래서 휴양림 이런 형태에 대한 보건휴양, 치톤,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 산림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생동식물의 보존, 그리고 이런 보존 같은 경우 이런 욕구에 의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생산성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경영 주체와 목적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경영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영 주체의 경영 목표, 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 경영 목표 또는 경영 목적 그러는데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개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할 때와 공기업에서 할 때 이 경영 목적이 같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 행정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수익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기업은 이윤 추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영 주체가 가져놨는데 첫째, 산림 면적이 작다. 그러니까 아까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적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산림 면적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림의 면적이 작아. 그러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간단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간단 작업. 그런데 반대로 산림 면적이 커. 그럼 산림 면적이 크면 이거는 보속 작업. 계속적으로 일정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산림 주체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즉 재정 상태를 기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정 상태가 어렵다. 재정 상태가 일단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따질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속성수를 심는다든가. 속성수.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속성수. 속성수를 심으면서 뭐 했어요? 거기서 빨리 수익을 하다니까 유실수라든가 이런 형태를 쓰겠죠. 또 그럼 재정 상태가 좀 양호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을 때는 장기수를 심어서 장기수 심으면서 벌령기를 나무를 기르는 그 연수를 더 늘리는 거다 볼 수 있어요. 벌령기를 늘리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경영주가 경영기술이 부족해. 그럴 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영기술이 부족하다. 이때는 보속 작업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무슨 작업을 한다? 간단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조방적, 아주 조밀하게 심는 어떤 조방적인 형태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 가져간다? 조방적인 것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면 간단 작업이란 말은 여러 차례 앞에서 얘기했죠. 일정 기간마다 수학 목재를 거둘 목적으로 하는 걸 간단 작업이고, 계속적으로 가는 걸 보속 작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간단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일정 기간 내에 딱딱딱 작업하는 거지. 부족하니까 계속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방적 경영. 그 다음 네 번째는 경영 의욕, 목적,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경영 의욕과 목적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뭐가 있어요? 농업용을 갖다 생산할 거냐, 소위 우리가 쓸 때 농용재라고 그러죠. 농용재를 생각한 농사에 필요한 것을 생산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또 이게 원료재를 할 것이냐, 달라지죠. 거긴 농용재를 갖다 생산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거는요, 여러 수중을 갖다 하고 여러 수중을 합니다. 여러 수중. 그리고 기간은 짧게, 벌령기는 짧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료재를 갖다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수중을 하고, 그렇죠? 한 가지 수중. 한 가지 수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중을 밀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배기, 즉 그래서 전부 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료로 쓰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쓸 때 용재로 생산한다. 용재. 뭐 가구용 같은 거 용재를 생산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그 생산할 때는 골라배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개벌, 모두 배기 하는 거고, 용재로 할 때는 자, 우리가 어떤 걸 갖다 할 수 있느냐? 여기는 골라배기. 그래서 택벌하는 거죠. 택벌. 택벌. 골라서 벌 자른다는 얘기죠. 골라서 자르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증대가 된다. 공익증대를 갖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벌기를 길게 하고 골라배기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기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벌령기 길게 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장기로 가져가면서 역시 침엽수나 화렵수를 섞어서 심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럼 결국 이 경영과 의욕과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입지 조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것에 따라서 경영, 임업, 경영, 조직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임업, 경영, 조직 형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요 경영, 조직 형태를 보고 나서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분석 결과, 이걸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분석 그 결과, 요걸 중시하란 말이에요. 분석 결과, 요걸. 분석 결과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전업인, 소위 주업인, 주업 임업 경영이 있습니다. 전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업적인 임업 경영, 그게 주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주. 전적으로 한다. 주가 된다. 그것이 아주 전속적으로 하는 전업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임업 경영의 노동 자금 이걸 갖다 모두 투입해서 그 비용을 크게 가져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대개 이런 것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개 구규림, 공유림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겠고 독림가 이런 형태들이 대개 주업 경영을 합니다. 그럼 주업 경영에도 이것도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러면 그 유형을 보면 첫째, 나무를 심고 기르고 팔아버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기르어서 판다. 그럼 되게 보면 식재, 그렇죠? 그 다음에 육림, 나무를 기르는 거니까. 그럼 이 나무를 기르고 그 기른 나무의 잎목, 즉 그냥 서 있는 채로 잎목에 서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자른 나무가 아니라 이 잎목 자체로서 그 나무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가서 매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 매각. 잎목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생산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일반적 생산 형태야. 그럼 가장 일반적 생산 형태면서 이건 봐봐요. 그냥 나무를 심어가지고 길러서 있는 상태 그대로 가니까 부가가치가 우리가 쓸 때 부가가치가 낮아. 부가가치 창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식재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육림을 하고 육림 나무를 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나무를 잘라 벌채를 해. 벌채 나무를 자르고 그럼 여기는 잎목 아까 서 있는 그대로지만 요거는 나무를 자랐기 때문에 원목 즉 원목을 매각해. 원목을 매각한다면 그럼 여기는 형태가 요거네. 원목 매각. 그럼 이거는 대개 조림, 육성, 노동, 벌채 이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가 일괄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일괄된 작업이 어려워요. 일괄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조림하는 거라는가 나무를 갖다가 육성한 노동, 벌채 노동을 일괄성 있게 하려고 하면 특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특수 훈련이 필요해요. 너의 여기는 그러면 특수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훈련을 가져야 되겠고 또 여기 봐요. 이걸 갖다가 벌채에서 원목으로서 가져려면 이건 서 있는 데라니까 뭐 내가 날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건 운반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구가 이 기구, 기계, 장치가 발달되어 있어요. 나무를 자르는 기계라든가 또 그걸 끌어내리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기구, 장비가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장비 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식재, 어쨌든 나무를 심습니다. 식재. 또 육립, 나무를 길러. 그 다음에 가서 벌채, 나무를 길러. 그러고 나서 이건 아까는 원목이지만 이제는 뭐를 갖다 주는 거냐 하나 살아야 되겠죠. 이제 원료재를 공급해. 원료재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서 있는 대로 벌채에서 원목 그대로 주는 거고 이건 원료재를 공급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료재를 공급하는데 이건 대개 어디서 보냐? 회사가 자기 예를 들어서 펄프를 제재하겠다 그러면 그 펄프 제재하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럼 이와 같은 회사의 그 산업 비림이 여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경영들로서 노동력을 줄이고 기가화된 임업 경영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노동력을 줄이고 대신 기계화를 갖다가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식재하고 이건 다 같습니다. 자, 식재하고 역시 육림하고 벌채하고 자, 벌채하고 같다. 그럼 벌채에서 뭐 하느냐?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 뭐라 하면 우리가 쓸 때 농용재로 쓰는 거예요. 농용재. 소위 우리가 쓸 때 표고 생산,
또 이와 같은 수생산 어떤 그 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산물을 생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산물이 바로 뭐냐? 표고라든가 뭐 수치라든가 수소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 또 우리가 일반적인 제재를 생산한다든가 제재 이걸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바로 이 생산하는 요거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거는 기술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술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제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거 외에다가 이제 뭐냐면 외부 형태로서 주 임업 경영 형태에 속하지만 내부 형태로 보면 최종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생산 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 임업 경영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주 임업 경영의 형태가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아시고, 그럼 이 주 임업 경영 발전을 위한 조치가 뭐가 있느냐? 자, 일단은 임지를 집단화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첫째, 임지를 집단화. 두 번째는 보속 작업의 큰 산림 구조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가져가려면, 주하려면. 그 다음에 산림 경영, 또 관리 체계가 조직적으로 돼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계획 실천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경영 순환의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는 이 분석 결과에서 여기 이 형태 때문에 어떠한 분석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니까 그걸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그 부차적인 임업 경영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